세실리아는 기운찬 기분으로 가게를 향해 걸어갔고 아버지가 정규직이 아니었지만 정신이 조금 맑아지면 가끔 주문을 받는 아버지의 술 구입을 성공적으로 막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은 기분 좋은 나무 향기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마당을 떠돌며 세실리아의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이그네이지오 세실리아의 아버지는 숙련된 목공예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그네이지오가 틀을 만들면 창문용 퍼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차분한 술꾼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 직업이었습니다. 그의 장인 정신은 그에게 존경을 안겨주었고 아버지의 일상적인 음주 습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두가 그에게 약간의 술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상당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세실리아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술의 매력에 굴복했습니다. 단지 교제를 위해서였으나 결국 그것은 그들의 공유된 삶에 스며든 슬픔의 출구가 되었습니다. 세실리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집안일과 일회피 마을의 규범에서 벗어난 가게에 들어감 세실리아가 아델라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델라 판매원 아주 건장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안녕 세실리아에게 인사했습니다. 세실리아가 대답하기 전에 가게에 있는 다른 여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세요. 끼어들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모두가 이미 아는 세실리아 이제 당황하고 얼굴이 붉어진다. 아델라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침입한 여자와 대면하는 것을 왜 봤어요? 무슨 일이냐 노라 당신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나요? 세실리아가 그 빛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녀는 이미 충분히 겪었고 당신은 여기에서 그녀를 자극하려고 하면 당신이 말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노라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아이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실리아는 부모가 어려움을 견뎌냈지만 그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부노라 화내지 마. 세실리아 아기가 아닌 줄 알면서도 무심코 말을 걸었다. 세실리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라는 아델라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서둘러 가게를 나갔다. 마을 전체가 이 고독한 이야기의 엄숙한 태도를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남자들조차도 이 가게에서 그녀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최대한 공손하게 행동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델라의 남편은 말수가 적은 남자가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눈에 띄게 닮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델라가 남편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을은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드리고 안의 과거 애정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사랑과 존경심이 아델라 가족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가게의 분위기를 알아차린 세실리아는 아델라에게 접근했고 그녀가 요청했습니다. 세실리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적당한 가격의 파스타를 원합니다. 과립 설탕과 식물성 기름 가능하다면 그레이비를 위한 작은 간 조각을 관찰하세요. 세실리아 아델라가 간을 아낌없이 썰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오 아델라 난 부족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돈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지불해도 됩니다. 어델러는 공동체 정신에서 태어난 관대함을 표시하면서 대답했지만 나중에 세실리아가 그 순간 주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장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실리아 제가 할게요. 당신이 나를 여러 번 도와줬던 추가 비용을 충당해달라고 여자는 아델라에게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아델라는 사탕무게도 잰다. 부끄러움에 압도된 세실리아와 가슴속 따뜻함이 카운터에 있던 돈을 카운터에 놓고 감사를 표시하고 아델라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녀가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델러는 세실리아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여성이 그녀 앞에 더 나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큰 소리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어델러는 세실리아의 가족이 클레러 세실리아의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무시하며 손을 흔드는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이그네이지오는 그 드문 정신 선명도의 날에 그가 벌어들인 모든 것을 소비한다고 묻지 마십시오. 가어더는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삶을 정직하게 바꾸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녀는 괴물이고 결코 친절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이그네이지오는 그의 아내에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가타가 그런 여자를 낳았어요. 또 다른 손님 아델라 당신은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 단골 상점에 질문을 한 또 다른 쇼핑객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세실리아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 아이 아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어서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아델라 지금은 켈다운인데 마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었지요. 클레러에 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그네이지오와 AATA는 더 이상은 아니더라도 약 6년 동안 함께 있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이 큰 싸움을 한 후 떠났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었지만 6개월 후에 세실리아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가타가 이미 임신한 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아가타가 3개월 동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임신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실리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딸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아가타가 너무 어리석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그나시오가 그녀를 다른 곳에서 데려왔다. 그녀는 이 근처 출신이 아닙니다. 아델라가 눈을 크게 뜨고 서서 말했습니다. 와우, 무슨 소식이 있는데 왜 난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나요? 말도 안 되는. 어델러는 클레러가 떠났을 때 당신이 출산 휴가 중이라고 말했고 세실리아는 당신의 큰 것보다 고작 2개월 더 많았고 당신이 일하지 않는 동안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델러는 숙녀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보고 세실리아를 데려가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오해를 없애고 이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실리아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그녀의 법적 부모이므로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친부모가 주변에 있어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여기 없거나 전혀 없는지 당신은 무엇이 더 좋고 더 나쁜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숙녀분들은 지난 몇 년간의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가게에서 계속 논의되었지만 결국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물론 세실리아는 그녀를 둘러싼 소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집에 없었다. 친한 친구이자 술친구가 사는 마을 외곽으로 모험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집에 돌아오지 않고 가끔 2에서 3일 머물기도 했다. 세실리아는 10살이었는데 고독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녀는 그것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거나 스튜블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신용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주 습관 때문에 그들은 집에서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봄 10시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이 어두워진 누구에게나 초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밤에는 서리가 내리고 어둠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실리오는 은퇴를 준비하는 귀하고 달콤한 커피를 맛보았습니다. 내일 밤은 학교 가는 날이었습니다. 공부를 마칠 때까지 2달이 더 남았고 그 후 또 2년이 지나서 그녀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부모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가끔씩 방문했지만 너무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의 술자리를 보고 싶지 않았다. 세실리아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려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학교 첫날 결석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고 어머니는 3번째 날부터 그녀의 쾌활한 태도를 알아차렸다. 어린애 같은 순진함으로 인해 세실리아는 적어도 누구에게도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이미 잠이 들었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한동안 고장이 났기 때문에 늘 책을 읽으며 꾸벅꾸벅 졸다가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창밖의 비명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난 세실리아는 창밖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목격했고 마을 한쪽 하늘은 캄캄했다. 재빠르게 진홍빛을 그렸다. 세실리아는 옷을 입고 군중이 향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거리로 달려갔으나 몇 걸음을 가니 다리가 무거워졌다. 집은 확실히 불타올랐다. 그녀의 부모님 절친한 친구의 집이었다. 그녀는 거의 멈출 뻔했지만 다음처럼 계속 달렸다. 그녀는 인생에서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사람들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세실리아를 멈추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거기로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꽉 붙잡았습니다. 불타는 집 근처에서 조용한 소녀, 당신은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로드리고 삼촌이 아내 아델라에게 주장했습니다.
세실리아 옆에 서서 거친 눈으로 벗어나려고 했지만 어델러는 그녀를 꼭 안았고 세실리아는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장례식 ARRMS 모든 일이 끝난 후 장례식 당일 시스리어는 자신의 방에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치우며 여성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클레러는 할머니가 할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떠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해요. 아가타가 대답했어요. 같이 있던 아델라가 혼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죠. 물론 또 누구랑 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실리아는 어쩌죠?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죠. 특별한 기관이 있어서. 클라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그 여자애가 학교에 2년 더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고아원에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디로 데려가야 할까요? 어쩌면 집에 데려가는 게 옳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당신만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내 집에 낯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당신의 손녀를 낯선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니? 아델라가 테이블에 주먹을 두들겼다. 나는 할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분명히 당신보다 조금 더 아는 것 같다. 아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아침까지 나갈 방법을 찾아볼게. 세실리아에게 유리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면 이 집은 필요 없어. 여기 내 주소야.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떠난 세실리아는 자기 방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우연히 들었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들었어. 세실리아 자매는 의자에 앉아 세실리아를 안아주었다. 어쩌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클라라가 가고 싶지 않다고, 고아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들은 눈빛을 주고받았고 아델라는 화를 내며 눈을 비볐다. 세실리아 마을 전체에 작별 인사를 하세요. 다양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클라라가 큰 파이를 구웠습니다. 하얀 방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여자와 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고 의사나 간호사는 세실리아의 문서에 있는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다른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왜 그렇게 많은 소지품을 가지고 갔는가? 국가가 관리한다는 걸 모르나? 당신과 당신은 여기에 너무 비위생적인 물건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간식입니다. 과자와 파이. 세실리아는 화난 아주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거기에 뭔가를 찔렀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침묵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모든 간식을 가져간 여자는 세실리아의 모든 소지품을 압수했고 검사한 뒤 그것을 멀리 보냈고 여자에게는 책 2권과 옷 한 봉지만 남겼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가져갈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날 당신은 독방에 있게 될 것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급히 세실리아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불운이 있습니다. 매그놀리아의 교대 근무. 그녀는 공인 간병인일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마음이 없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그녀는 매일 교대만 합니다. 3일.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실리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피터입니다. 당신은 여기 의사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멈춰선 여자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은 여기에 살고 일부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있었지만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최근에 도착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모두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침대가 10에서 12개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비어있거나 무섭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의 모든 침대에 화려한 수제 러그가 있어 진정한 아늑함을 더했습니다. 피터는 큰 소리로 여자들이 세실리아를 만나면 그녀는 이제 당신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깊은 곳 어딘가에서 한숨이 나왔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피터는 즉시 목소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산드라, 당신은 모두 세실리아의 부모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 세실리아는 피터가 세실리아에게 침대를 보여주면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반응했는지 희미하게 생각나게 했다. 그 소녀가 다가와 앉았고 새로운 힘으로 눈물을 흘리며 13세 정도의 소녀가 그녀 옆에 나타나서 건네주었다. 여기 온 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난 참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크면 언젠가 울어야 할 거예요. 나를 기억할 거예요. 산드라의 눈이 분노로 빛나고 나이 많은 여자애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산드라, 그만 겁주어요. 세실리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요. 다정한 방 도착하면 이야기를 나누는 게 관례일 뿐이야. 우린 이제 함께 살 거야. 세실리아는 마지막에 말을 짧게 하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우연히 들었던 대화를 언급했다. 산드라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와우,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은 전혀 자기 딸이 아니라고. 세실리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걸 마을에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소란을 피웠던 것 같은데. 난 어차피 안 갔을 거야. 그 상황에서 혼자 걷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할머니에게서 도망쳤을 때 할머니는 돈을 구하는 데만 필요했고 저를 고아원으로 보냈고 제가 관리할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내가 떠나고 할머니는 거기서 미쳐가고 있다. 먼저 그녀는 내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손녀라고 말하며 돌아오라고 간청했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고 이것은 그녀가 소녀의 말을 듣고 나를 병원에 넣고 나를 양육하겠다고 위협한 금상첨화다. 이야기 세실리아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자신의 상황이 비극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비극이 흔한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갑자기 먼 구석에서 지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자 산드라는 벌떡 일어나 재빨리 누워 몸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재촉했습니다. 마법에 걸린 듯 재빨리 이불 아래로 몸을 숨긴 소녀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방의 문이 반쯤 감긴 눈꺼풀 사이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세실리아는 목면을 확인했다. 목면은 방을 어슬렁거리며 만족스러운 그런트를 내뿜고 방을 나갔다. 완전한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감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실리아가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문이 갑자기 다시 열리면서 목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나갈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둠에 쌓인 세실리아의 침대 주위에 모인 소녀들은 호기심이 많은 세실리아가 방금 그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오, 그게 그거군요. 헤라운드가 순찰할 때 우리의 경보 시스템은 첫 번째 방에서 우리에게 알리고 다음 방으로 전달하는 식입니다와 왜 그녀를 헤라운드라고 부르나요? 또 누구죠? 그녀는 헤라운드입니다. 환하고 무섭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웃들이 나에게 준 간식을 너무 많이 가져왔고 클라라는 심지어 파이도 구웠지만 끔찍한 모든 것을 가져갔고 항상 당신이 그녀의 근무 시간 동안 도착해야 했던 나머지 우리는 평범하다고 샌드러가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자러 가자 우리를 확인하러 올지도 모른다. 세실리아는 놀랍게도 시스리어가 빨리 잠들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지난 며칠의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아마도 아침에 단순히 지쳐서 아침 식사와 활동을 위해 깨어났을 것입니다. 세실리아는 몇 주 후에 그녀의 마을과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세실리아는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는 소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우정을 쌓았고 그녀는 그녀의 마을에서와 마찬가지로 헌신적으로 공부에 접근했습니다. 빌리지 샌드러는 세실리아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왜 공부하는데 신경을 쓰는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아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무도 우리를 필요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실리아는 이에 대해 웃었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가서 모두에게 당신이 고아라고 말하세요. 왜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들어와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게 하세요. 당신은 그곳에 가서 공부할 것입니다. 산드라 세실리아의 말을 진지하게 숙고했지만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는지 샌드러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기서 풀어주면 빨리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갈 거예요. 은행을 털고 해외로 일하러 떠난 부모님을 찾는다고 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나를 버렸다고 했고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자녀를 포기했다는 걸 알고 있다. 산드라, 당신이 어떻게 은행을 털고 정신이 나갔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나가기도 전에 그들이 너를 붙잡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도망칠 거야. 그건 나쁜 계획이야. 내가 정말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니? 세실리아가 물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산드라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며 터져나왔어. 사랑에 쟤네 미쳤어? 내가 그들을 찾아 점수를 정할 차례야. 이제 세실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산드라를 바라볼 차례였고 내가 언제 바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세실리아는 이 생각을 단념시키기 위해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몇 년 동안 품어온 생각에서 즉시 말을 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샌드러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돕는 아이디어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피터에게 지도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아원이 조용한 날을 선택하여 피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심각해요. 피터가 그림까지 그리는 것 같아요. 세실리아가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그림 몇 장을 건네줬어요. 심리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해요. 잠깐만. 피터가 심리적 작업을 문서화하면요. 그녀의 파일에 잘 기록될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을 기록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삶을 복잡하게 할 뿐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다른 생각이 있나요? 제가 그래서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세실리아는 페타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전문 문헌으로 무장한 만족감. 피터는 그 소녀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에 대한 정식 교육 없이도 매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실리아는 세실리아가 고아원을 떠날 때가 왔을 때 모두가 그녀를 배웅하려고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터는 세실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빌고 넌 엑셀에 가서 최고의 심리학자가 될 거라고 약속해. 피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실리아가 샌드러를 안아줘서 낯선 사람이 되지 말아줘. 공부를 시작하면 주소를 남겼어. 즉시 메시지를 보내겠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우리 마을로 오세요. 제가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한 달 동안 그곳에 갈 거예요. 클라라에게 알릴 테니. 알겠어요. 산드라 눈물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산드라 좋은 여자가 되세요.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찾을 것입니다. 세실리아는 큰 문제 없이 입학했습니다. 나중에 입학 명단이 게시되었을 때 학장이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세실리아, 왜 당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나요? 세실리아 긴장. 그럼 학장이 당황한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제가 시험에 합격한 이유에 대해 당신을 위한 약간의 양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고아원의 아이들이 그녀만큼 능력이 없다고 가정되는 것입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늘 자신의 고아 신분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본 학장은 당황했고 세실리아가 원하면 돈을 쓴 아이들과는 다른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학에서의 시간은 유휴 상태였습니다. 실리언은 약 2~3개월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아원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친숙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온 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최근 빼앗겼던 모든 것을 흡수하듯 천천히 걸었다. 최근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길은 빌리지 스토어를 통해 LED로 표시되어 있다. 물론 세실리아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지나가다가 그녀가 들어가서 옆에 섰습니다. 매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시셀 IA는 거기 서서 매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윈도우즈 어델러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 매장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다른 고객에게 서빙하러 갔습니다. 어델러가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뭔가 세실리아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더니 그녀의 입술이 저절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델라. 그 여자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실리아, 당신일 리가 없어요.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달려와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맙소사, 다 컸구나. 진짜 미인이네. 말도 안 돼. 난 진짜 미인이 아니야. 저녁 가게 문이 열리고 클라라가 들어왔어. 안녕. 누구 그렇게 안아주는 거야? 클라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실리아를 보다가 갑자기 웃지 않았어. 나야. 클라라. 그녀는 저녁에 클라라를 5분 더 껴안아야 했습니다. 세실리아의 집에서 진짜 축하 행사가 열렸을 때 그녀가 떠날 때 너무 많은 것을 그녀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세실리아는 그녀가 너무 즐겁게 공부해서 너무 즐거웠던 모든 것을 결코 가지고 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입학할 때 이야기했던 그 학장과 친구가 되면서 기꺼이 대학에서 밤낮을 보낼 의향이 있었다. 같은 반 친구의 생일 파티 저녁은 따뜻했고 하늘도 아름다웠고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세실리아는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가롭게 산책하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공부와 일에 항상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산책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에서 일했어요. 사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저와 같은 곳에서 살게 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은 고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근처에 자녀와 손자들이 살지만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실리아는 생각에 빠져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무심코 길을 지나쳐 가다가 길을 고민하며 돌아섰다. 그때 그녀는 근처 덤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처음 본능은 물러서려는 것이었지만 책임감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거기 누구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까? 덤불이 바스락거리고 흐트러진 25세 청년이 말했습니다. 27의 깔끔한 외모와 명백한 취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세실리아의 초기 두려움을 없애는 친절함을 유지했습니다. 거기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는 그녀의 시선을 비엘 눈으로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세실리아는 두려움 대신 예상치 못한 공감을 느꼈고 그의 인사를 흉내냈습니다. 다정한 안녕 사람들 겁주는 게 부끄럽지 않아 미안해 청년에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딸꾹질로 대답했다. 세실리아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덤불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나는 숨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하며 한숨을 쉬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세실리아는 그가 술에 슬픔을 달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은 모든 문제를 술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의심하며 손을 흔들었다. 무시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나와 헤어졌고 난 직장을 잃었습니다. 세실리아는 단념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제안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를 그만두어야 할 좋은 이유입니다. 여자친구가 당신과 헤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서로의 인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업에 관해서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건강한 젊은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청년은 그녀를 겸손하게 바라보며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지원을 받으면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실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공유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가 눈여겨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으로 당신 예나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외로울 수 없으며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습니까? 그들은 외롭지 않도록 가족과 가족을 시작할 수 없습니까? 그들의 대화는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청년 세르지오는 무너졌고 그날부터 세실리아 서지오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고 결국 술을 끊었습니다. 서지오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삶의 부담으로 인해 2주 후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서지오의 운이 바뀌었고 그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세실리아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자신감과 개선된 재정 상황 서지오는 잘 차려입고 새 집을 샀고 심지어 자신의 소박한 아파트를 개조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서지오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양한 코스에 등록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지오는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실리아는 서지오에게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알고 직장을 잃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지오는 그녀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수업에 참석하면서 결국 동의했습니다. 서지오의 세실리아에 대한 애정은 결혼한 지 오래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커졌습니다. 서지오는 항상 세실리아에게 꽃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좋은 것은 없다고 정당화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세실리아는 처음에는 꽃에 돈을 썼다고 꾸짖었지만 졸업이 다가오자 세실리아는 카페에서 세실리아의 성취를 축하한 후 제안한 세르지오와 함께 그들의 관계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은 이제 전문가로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서지오는 당신이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도왔다고 말하며 웃으며 그의 제안에 놀란 세실리아는 빨리 겸손하지 않다고 그를 놀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서지오는 큰 가족을 원하는 가족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겸손한 결혼식을 통해 세실리아와 그들의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녀의 마을의 따뜻함과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사람들 그녀는 잔디를 그리워했습니다. 햇빛 SAA 세실리아는 빌리지 게이트에서 차에서 뛰어내릴 때 그녀의 흥분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빙빙 돌며 웃으니 정말 멋지군요. 서지오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세실리아의 친구 클라라가 정말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다는 걸 깨닫고는 클라라가 세실리아를 보자마자 급히 달려와 꼭 안아줬어요. 클라라 보고 싶었어요. 세실리아는 외쳤어요. 클라라가 자기를 껴안은 뒤 돌아서서 그녀를 살펴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져서 패셔너블해져서 거의 알아보지 못했는데 너 누구냐 궁금해서 세르지오를 바라보며 물었다. 세르지오가 다가와 웃으며 내 소개를 하자. 나는 이 아름답고 패셔너블한 여인의 남편이다. 클라라가
손뼉을 쳤다 와트 남편 정말 세실리아가 확인했습니다. 예, 클라라 진짜예요. 클라라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오, 축하해야 합니다. 나머지 여성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세실리아가 개입했습니다. 클라라 결혼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클라라가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좋아요. 딜라한테 전화해서 저녁까지 다 정리할게. 세르지오는 클라라를 안아줬어요. 물론 저녁에 오시면 우리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게요. 세실리아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물론 클라라는 최대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허용되었고 세실리아와 서지오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나한테 치우라고 명령하면 돼. 세실리아가 눈을 바라보며 안아줬어. 넌 최고야. 2시간쯤 지나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세실리아가 명령을 하고 있었어. 꽃으로 뒤덮인 세르지오에게 앞치마를 입고 있던 중 열린 문으로 들어온 사람을 다 치우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세실리아가 돌아섰지만 태양을 등지고 서 있는 소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지오가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세실리아. 당신을 아시나요? 세실리아가 소녀에게 물었고 세실리아는 더 선명하게 보이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실리아. 산드라, 당신이 될 수 없어요. 내 사랑 산드라. 두 포옹 눈물이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흐르고 세르지오는 산드라의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세실리아는 그녀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약 15분 동안 감정적인 재회 후에 깊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숙녀분들 나중에 올 시간이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인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샌드러는 세실리아가 떠나는 동안 그를 두려워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샌드러는 제 남편입니다. 서지오, 우리는 이틀 전에 결혼했고 오늘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식탁에 관심이 필요하고 당신이 왔어요. 완벽한 시간이야. 모두 함께하고 저녁에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세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산드라는 지난 몇 달 동안 여기에 왔던 마비 증상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실리아와 대화해야 하는 마지막 희망. 세실리아는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한때 산드라가 부모에 대한 복수에 대한 욕구를 단순한 삶의 욕구로 바꾸도록 안내한 사람은 세실리아였습니다. 산드라는 추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남자를 믿었고 그들은 너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샌드러와 그녀의 동료들은 거의 1년 동안 공장에서 일한 후 기업가적 벤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샌드러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지원해주던 그녀의 약혼자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샌드러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추적했고 그녀는 그가 웃는 얼굴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업이 실패했고 샌드러가 자신의 문제를 잊도록 도와줄 다른 사람을 찾았다고 냉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에게 빚진 돈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물었고 그는 신부가 떠나기 전에 떠나라고 주장하며 어떤 의무도 거부했습니다. 강력한 아버지를 둔 질투심 많고 보복적인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상심한 산드라는 집에서 이틀 동안 울다가 세실리아라는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2주 동안 휴가를 냈습니다. 샌드러는 도착했을 때 그녀와 대화하기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실리아와 함께 젊은 남자 서지오를 보고 놀랐습니다. 세실리아는 샌드러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1시간 이내에 샌드러는 회사에서 위안을 찾았고 그녀가 도와주면서 일시적으로 문제를 잊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명랑하고 착한 사람인 서지오와 결속을 맺었지만 앤비는 세실리아의 경우 모든 일이 얼마나 쉽게 잘 풀리는지 지켜보며 그녀 안에 머물고 샌드러의 3FL은 저녁에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마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위해 세실리아의 마당에 모였습니다. 음식 공급에 대한 서지오의 초기 우려는 모두가 샐러드, 집에서 만든 소시지, 뜨거운 감자와 다양한 집에서 만든 미끼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으며 스피리츠 샌드러는 세실리아를 둘러싼 공동체 의식과 따뜻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평의회 회의 중에 타이는 동정적으로 샌드러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지오는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직장에서 샌드러를 고용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가장 단순한 직원이라도 2배의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동료들에게 연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출에 대한 의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고 감사의 마음으로 산드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감사했고 언젠가 세실리아가 세르지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느 정도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개입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조용히 반성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후 세실리아는 서지오의 작은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주택개조를 맡은 새로운 가족 보금자리에 정착하면서 잠시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벽지와 페인트를 선택하면서 부부는 소파를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지만 세실리아는 가격을 보고 즉시 구매를 거부했습니다. 서지오는 더 많이 배우겠다는 결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포용합니다. 세실리아는 소파를 찾는 생각을 일시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약 1년 후 서지오는 자신의 회사를 열 생각을 했습니다. 세실리아는 그의 내면의 혼란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서지오는 뭔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그가 인정하며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것을 계속 잊어버립니다. 세실리아는 그를 격려했습니다. 당신이 인터뷰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지오는 그녀의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와 세실리아 물론 훌륭할 것입니다. 회사가 설립되고 나면 우리는 결국 가족이에요. 산드라가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산드라가 왜 더 자주 방문하지 않았는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회사를 열었고 세실리아는 산드라가 자신의 성공을 경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만해요. 이제 막 시작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세실리아는 서지오에게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둘 다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샌드러는 부러움의 힌트를 표현하며 부엌을 돌아다니며 서지오 같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실리아는 샌드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 다음 누구든지 데려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지오 샌드러는 세실리아가 나에게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샌드러는 외쳤습니다. 세실리아는 산드라를 떠나며 싱긋 웃었지만 이미 다 컸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건지 샌드러는 삐죽거리며 자리에 앉으며 자신에게 온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고 단번에 들이키며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이게 어떤 삶인지 원하지만 항상 다른 것으로 판명됩니다. 세실리아는 공감적으로 대답했지만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궁금해 산드라가 대화를 전환했습니다. 세실리아 당신과 서지오가 어떻게 세실리아를 만났는지 말해주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로맨틱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 뒤에는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실리아가 공개한 만남의 실제 이야기를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유일한 사실은 서지오와 세실리아가 둘 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샌드러가 일자리가 생기면 저를 데려가 달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중 한 분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세실리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에게 말하겠다고 산드라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이 늦은 밤 대화를 계속하면서 세르지오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임 그는 불을 켜라고 물었습니다. 세실리아는 갑자기 산드라가 눈을 깜박이는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밝게 그녀는 남편에게 키스했고 샌드러는 늦은 시간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오 젠장 난 정신이 나갔어. 아침에 일해야 해. 샌드러는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세실리아의 뺨에 키스했고 서지오를 잠깐 쳐다보고 빠르게 눈을 돌렸습니다. 세실리아는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레일리 술 때문에 멍하니 앉아있던 세르지오는 잠시 후 말을 걸어 한 달 전의 일을 털어놨다. 그는 아직 텅 빈 새 AIC에서 창밖 깊은 저녁을 바라보며 가구를 직접 정리하려 했다.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놀라서 세르지오가 걸어왔다. 산드라 오 산드라 여기서 뭐해? 그는 그의 질문을 무시한 채 사무실을 돌아다녔고 왠지 와인 한 병을 들고 셔터를 낮추었다. 산드라는 오늘따라 달라 보였다. 그녀 머리카락은 웨이브가 넘치고 부드럽습니다. 세실리아는 이전에 세르히오가 보았던 것과는 시각적으로 다릅니다. 세실리아는 허리를 벨트로 묶은 긴 코트를 입었습니다. 축하하러 왔어요. 그녀는 와인병을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코르크 마개를 가져왔다. 산드라가 코르크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사를 빼내고 서야 서지오는 그녀가 이미 약간 취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병을 열고 찻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지오 알다시피 나는 함께 술을 마실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어색하게 만드는 슬픈 눈으로 그에게 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술을 마실 것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제안한 산드라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삶에 대한 그녀의 좌절감과 아무것도 그녀에게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그녀는 무너지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서지오는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 그녀를 껴안았지만 샌드러는 갑자기 벨트를 풀고 코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드레스를 잊어버렸습니다. 서지오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샌드러는 조용히 거기 서 있었고 서지오는 여전히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인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산드라와의 근접성 때문이었나요? 그가 사과했지만 그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산드라는 산드라에게 우리는 세실리아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물론 산드라가 조용히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았다. 세르지오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이 일어났고 전반적으로 그는 잘못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모두 그랬기 때문에 세실리아는 자신을 비난할 뿐입니다. 친구는 적보다 더 나쁘지만 오늘 세실리아를 보았을 때 그는 갑자기 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그는 즉시 전화를 받았고 그녀가 호랑이처럼 다른 것과 거의 다르다는 것을 거의 느꼈습니다. 암사자 서지오는 세실리아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샌드러 서지오 이후 샌드러는 짜는 레몬처럼 느껴졌지만 세실리아 이후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실리아가 그의 자아를 북돋아준 첫 번째인 반면 그들의 관계에는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온화하고 순종적이었지만 주도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서지오는 자신이 자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역학을 잘 이해한 샌드러와 단둘이 있을 때까지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서지오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세실리아를 사랑했지만 사업가로서 샌드러도 필요했습니다. 서지오는 현재 소규모 기업이라도 모든 사업가는 추락하기 전에 아내와 정부를 모두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세실리아를 관찰하고 세실리아가 뭔가를 감지한 것에 대해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세실리아에게 당신이 신비해 보이는지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세르지오 말고요. 아니면 오히려 세실리아가 대답한 게 뭐죠? 산드라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편하다고 하더군요. 집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자기를 대신해 당신과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를 위한 자리가 있어요. 그녀를 오게 해주세요. 서류를 처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서지오가 대답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잠시 고민한 후 다른 것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기꺼이 서류를 처리하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지루해요. 서지오는 긴장하며 표현했습니다. 걱정되는 세실리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왜 서류 작업을 해야 합니까? 먼저 그 분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해서는 안 됩니다. 세실리아는 서둘러 그녀를 끌어안고 그의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 왜 모든 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당신의 소명이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이들 우리는 아마 곧 아이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세실리아는 미소를 지었고 서지오의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그녀의 의심을 지웠습니다. 서지오는 항상 그렇듯이 당신이 옳았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침실 3개가 있는 멋진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세실리아는 걸어 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방샌드러도 집에 참석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이제 당신은 진정한 사업가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아무데도 일하지 않으며 아파트는 멋집니다. 미용실에 가야 합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샌드러는 세실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족 미용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좋아한다. 산드라는 친구를 힐끗 보고 속으로 생각했고 거기에 갔어야 옳았다. 그녀의 머리는 무색이었다. 그녀의 속눈썹은 마스카라에 닿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손톱은 단정했지만 물론 뿌리까지 잘랐다. 매니큐어는 집안일과 가구 이동을 방해합니다. 오 세실리아, 당신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했지만 당신 자신의 샌드러를 ATI에 묻었습니다. 반면에 서지오는 더 이상 그녀 없이는 할 수 없었고 샌드러는 그가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하도록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샌드러에게 유리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세실리아는 남편이 짜증을 냈고 항상 부적절하게 반응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자신이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서지오를 그녀 앞에 부드럽게 앉혔습니다. 서지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그녀와 부담을 공유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움찔했다. 아니, 그녀는 확실히 그가 생각한 아무것도 모른다. 그의 생각을 모아 서지오는 마침내 세실리아를 열었습니다. 내가 동의하고 모든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거래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즉시 내 회사가 몇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만약 내가 회사를 폐쇄할 수 있다면 세실리아는 남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언제나처럼 나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켰고 서지오는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기 전에 비슷한 일을 했습니까? 서지오 드루는 무언가를 계산했고 세실리아는 그에게 정신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지오는 결국 거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2개월 동안 긴 기다림이 지속되었습니다. 세실리아는 최선을 다해 남편을 지원하는 동안 서지오는 어린아이처럼 그녀를 붙잡고 그녀의 존재에 힘을 얻었다고 표현한 다음 세실리아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에 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을 이체한 것에 만족합니다. 세실리아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남편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으니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서지오에게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 행동은 서지오에게 특이한 행동이었지만 세실리아는 그가 부엌에서 매우 흥분했다고 합리화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저녁 식사로 서지오를 놀라게 할 무엇을 고민하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생선을 좋아했기 때문에 생선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샌드러는 서지오의 사무실에 앉아 거래가 성사되면 귀걸이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글쎄요, 세르지오, 당신이 나에게 귀걸이를 약속했잖아요. 그녀가 문제 없다고 했으니 지금 당장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사다가 나중에 당신 집으로 가도 돼요. 세르지오는 산드라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고 당신도 하룻밤 묵을 건가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럼 오늘 귀걸이는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사자고 가게에 들러서 우리 집으로 오자. 산드라는 정말 귀걸이를 원했지만 더 큰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이해했다. 그녀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서지오를 완전히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귀걸이를 내 친구와 교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샌드러가 그에게 다정하게 몸을 기울이고 물었습니다. 물론 당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지오는 대답했습니다. 가는 길에 샌드러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인 어조로 들렸습니다. 산드라가 단지 물질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정신적으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최고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꿈꿔왔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거래를 축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을 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세실리아는 물고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씻기 시작하자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물고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걱정되어 30분 후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창백하고 떨리는 세실리아는 소파에 앉아 지갑에서 달력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악수를 하며 그녀는 거래의 모든 혼란 속에서 그녀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리는 2주 늦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화에 손을 뻗었지만 망설였습니다. 서지오는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저녁에 축하 만찬을 하면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곤 했죠. 그녀는 그가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했습니다. 세실리아는 큰 아파트에 혼자 앉아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코에 대고 물고기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냉동실에 넣어 두어 시간 동안 요리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른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차려지고 세실리아가 시계를 보니 거의 9시였습니다. 오후 0시 서지오는 어떤 이유로 1시간이 더 지났고 마침내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지오는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마침내 전화를 걸었을 때 세실리아는 그가 서지오에서 술을 꽤 많이 마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실리아야, 내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말해야 해. 그가 무시하며 대답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지오, 나는 실제로 그가 그녀를 끝내지 못하게 한 테이블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지 말고 잠자리에 드세요. 나는 파트너들과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내일 집에 갈 예정이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실리아는 더 테이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세실리아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지오가 전화를 끊자 그녀는 잠을 많이 자야 했습니다. 샌드러가 즉시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긴장하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서지오가 세실리아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해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평범한 주부일 뿐입니다. 그녀가 지루하지 않니? 서지오는 베개에 기대어 지루한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요리하는 아내가 나를 돌봐주기보다는 나에게 어머니에 더 가깝고 샌드러가 그에게 기대어 포인트를 밀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은 멋지군요. 곧 사업이 생기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서클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파티에 당신을 초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세르지오에게 질문을 받고 어떻게 거기에 갈 것이며 당신은 완전히 다른 아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패셔너블 한 사람, 당신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모든 사교 모임에서 볼 수 있도록. 서지오는 샌드러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소를 지었고 당신이 자신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샌드러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멋져 보이지 않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서지오는 샌드러의 추론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샌드러는 지능 측면에서 세실리아보다 훨씬 뒤떨어졌지만 그는 영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괴짜 그 사람은 진짜 여자가 필요했어. 당신도 알다시피 샌드러, 당신의 제안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내일 저녁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샌드러는 자신보다 더 잘했습니다. 서지오가 잠들었을 때 샌드러가 세실리아와 그녀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샤워를 하고 유리잔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광활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 앞에 펼쳐졌다. 곧 여기 있는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변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는 뜻이다. 세실리아는 산드라의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세실리아와 대면하고 싶은 욕구와 그의 관심을 다시 받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몇 주 동안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극단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산드라의 추론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세실리아는 샌드러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싸서 서지오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시골을 즐기기 위해 혼자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샌드러가 주장한 대로 임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실리아는 시골의 고풍스러운 별장에 정착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주변 환경이 그녀에게 세르지오와의 관계와 앞으로 다가올 삶의 변화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동시에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세실리아는 갑작스런 부재에 세르지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세실리아는 고독을 즐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그림 같은 풍경을 탐험하고 긴 산책을 하고 시골 생활의 단순함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산드라는 세르지오가 그가 그러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수평선 아래로 졌을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실리아는 서지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실리아 앞에서 보여준 무관심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서지오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산드라의 조언에 따라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세르지오 머리를 비우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골은 아름답고 반대편에는 잠시 침묵이 있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한테 일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걸 깨달아 난 내 일에 너무 열중해 있어서 세실리아는 순간을 포착했어. 지금은 우리 둘 모두에게 공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많은 생각을 해왔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 잘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십시오. 서지오는 세실리아가 돌아오면 그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서지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메시지가 집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하고 마침내 세실리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변화된 서지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의 관계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세실리아의 임신은 그들이 샌드러의 파격적인 관계와 공유한 유대 관계에 대해 감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계시가 되었습니다. 세실리아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서지오 세실리아와의 관계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존경을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샌드러의 조언을 숙고했지만 그녀의 일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샌드러의 간섭을 일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세실리아가 표정을 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샌드러, 내일 아침에 그가 출근하자마자 당신의 조언을 따르겠습니다. 샌드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똑똑한 여자입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 서지오가 방을 떠난 후에는 스스로도 도와야 합니다. 세실리아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오가 출근하자마자 상황에서 신선한 공기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세실리아는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남편이 휴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상대로 2주 동안 떠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지오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실리아는 그를 만나러 달려갔지만 그가 여행 가방과 책을 내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가던 길에 멈춰 섰습니다. 세실리아, 당신은 똑똑한 여자. 그게 당신의 유일한 미덕이지만 그건 나를 이해하기에 충분해요. 서지오는 세실리아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심지어 잘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사교 행사에서 빛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약간 당황한 서지오는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고 곧 나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선모가 우리는 어떻냐고 물었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일도 없고 당신이 나를 일하게 놔두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서지오는 그녀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저는 우리 가족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실리아는 아무것도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는 건 여기서 태어났으니 이 집에 사세요. 집이 없지 않나요? 세르지오는 재빨리 차를 타고 차를 몰고 떠났고 세실리아는 대문 옆에 쓰러진 채 현실에 압도되어 울부짖었습니다. 클레러가 그녀를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그녀가 괴로워서 클레러의 집으로 실제로 옮겨졌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클레러는 다음날 구급대원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입니다. 샌드러, 당신은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자매 같았습니까?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당신과 공유했습니다. 샌드러는 그녀의 항의를 무시했습니다. 감상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이 처리하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수줍어하는구나. 바보야. 나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이제 한 달 동안 내 아파트에서 너의 소박한 스타일을 다시 해야 해. 산드라가 전화를 끊었어. 세실리아는 충격에 휩싸여 날카로운 통증이 하복부를 찌르고 몸을 기댔다. 기절하기 전에 클라라의 집에 가려고 벽에 가려고 그녀는 거의 성공했지만 이웃집 문 근처에서 쓰러졌습니다. 세실리아, 아마도 의사가 그녀 위로 몸을 기댔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급차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세실리아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의사가 인사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그녀. 당신에게도 안부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제이미의 보호를 받으며 병원에 입원한 세실리아는 이웃 할머니들이 구급차를 불러 자신과 아기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느 날 제이미의 방문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제이미는 남편의 부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실리아는 남편이 그녀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했고
병원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동안 아기에 대해 몰랐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히스테리 쇠약을 겪고 있으며 여성을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이미는 그녀의 놀라운 개입을 칭찬했습니다. 세실리아 당신은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임신한 여성은 종종 기분 변화와 히스테리를 겪습니다. 그것은 모두 제 시험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제이미와 대화를 나눴고 병원에는 권력자의 아내들을 위한 전용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실리아는 고위 공직자의 아내가 임신이 어려워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곤경을 발견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층 위로 올라갔다. 제이미는 관찰과 출산을 위해 예약된 전용동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위 관리의 아내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일주일에 2번씩 구급차를 타고 매번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실리아는 원장실로 다가가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지메이는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세실리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에 들어와 책상 뒤의 남자가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50에서 55세쯤 된 검은 머리, 회색 짧은 머리, 검은 양복 차림의 세실리아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지미가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을 떠올리는 듯 그의 시선에서 묘한 강렬함을 느꼈고 마침내 잠시 얼어붙었다.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 IST 그는 심지어 일어서서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출산 휴가가 아직 멀었다면 아마도 당신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급여가 매우 후하다고 믿습니다. 세실리아는 AB를 되찾았지만 후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 경험이 있지만 아무도 당신이 아는 기질이 있는 이 여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실리아는 감독을 보고 이것이 자신을 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약간 당황한 세실리아는 자리에 앉아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고 이해하실 수 있듯이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간을 할당할 수 있다면 도시에는 집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기회라는데 확실히 동의할 것입니다. 안토니오가 살아남기 위해 병원장은 웃었다워서 우리는 꽤 오랫동안 상업적으로 운영해왔어. 이제 병원에서 쉽게 아파트를 빌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세실리아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이미 소지품을 모으기 위해 그녀를 마을로 데려갔고 그녀가 준비하는 동안 그는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워 보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집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선모가 웃었어. 그게 사실이야. 넌 가끔 목욕 후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있는데 눈앞의 아름다움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야. 갑자기 제이미의 주의 깊은 시선을 보고 자신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워함.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이, 아니 오히려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이 페이지를 넘기는데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세르지오는 산드라 맞은편에 앉아 아내의 말을 흡수하면서 식탁보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어요. 당신은 완전히 달랐어요. 당신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돈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낭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산드라가 표현하기 전에는 당신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좌절감에 빠진 세르지오는 주먹을 꽉 쥐고 그녀의 비난에 맞서 싸웠다. 주다라는 단어만 아는 듯한 산드라와는 달리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세실리아를 생각했다. 세르지오는 첫 거래의 기억부터 시작해 일련의 실패를 생생하게 회상했다. 그는 세실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좌절 후 샌드러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냈습니다. 에드 샌드러가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해 논의하려고 할 때 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나는 목욕을 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무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샌드러는 앉고 싶습니다. 내가 제안한 거래에 대해 말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서지오가 촉구했지만 샌드러의 무관심은 명백했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까? 스스로 알아내세요. 나는 당신의 거래와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샌드러는 닫힌 문 뒤로 물러나기 전에 반박했습니다. 서지오는 또 다른 거래 실패 후 심각한 손실에 직면한 자신의 결정이 현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지오는 세실리아를 기억했고 그녀가 제공한 지원은 자신이 예전처럼 그녀에게 상담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후회가 스며들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샌드러의 경멸은 서지오의 직업적 결점을 비난하면서 계속되었고 선모가 당신이 속해 있는 덤블에서 당신을 어디서 찾았는지 질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상처를 입은 서지오는 샌드러가 결혼 선물이라고 주장한 아파트를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페어 서지오는 자신감 문제로 씨름하면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 선물로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서지오는 샌드러에게 무뚝뚝하게 항의하고 세실리아로 돌아와서 서지오가 분노로 가득 찬 그녀를 떠났을 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지오는 샌드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지금에서야 아파트를 떠나면서 차에 탔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세실리아에게 즉각적인 용서를 구할 생각을 했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실리아가 그녀의 마을에 틀림없이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서지오는 그녀가 구원을 바라며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기회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지오는 지갑을 되찾고 내용물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선물로 충분합니다. 반지를 사서 그녀에게 한 번 더 청혼해야 합니다. 그는 세실리아의 낭만적인 성격을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지오는 사려 깊은 제안이 그녀의 마음을 녹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 뭔가를 얻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들의 구세주로 나타날 예술 세트를 결정했습니다. 도우미이자 후회를 표하는 서지오는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세실리아의 지원 없이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마당에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 그녀가 감사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지오는 자신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쇼핑센터로 향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 회사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가진 마지막 자금이었습니다. 그는 품위 있게 살고 싶다면 쇼핑센터에 도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지오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세실리아를 되찾는 것이 중요함. 그는 사려 깊은 선물을 결정했고 세실리아의 집에서 자신의 후회를 반영한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경비원은 신중하게 선택한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세실리아는 선물을 아주 잘 전달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실리아는 경비원이 차를 열고 최신 유행의 슬림형 텔레비전이 담긴 상자를 뒷좌석에 놓는 동안 세실리아가 창밖으로 본 메시지를 통해 클라라가 자신이 그런 텔레비전을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즐겁게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갑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평가했습니다. 선물을 살 만큼 충분합니다. 반지를 사서 그녀에게 한 번 더 프로포즈해야 합니다. 그는 세실리아의 낭만적인 성격이 사려 깊은 제안에 감동될 것이라고 믿으며 세르지오도 그를 위해 뭔가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성별을 모르고 성중립적 선물을 선택했습니다. 소년과 소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미술 세트를 구세주로 등장시켜 후회를 표할 것입니다. 서지오는 미소를 지으며 세실리아의 지원 없이는 자신이 진정한 존재임을 인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지오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쇼핑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가 가진 마지막 자금이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운 그는 품위 있게 살고 싶다면 쇼핑센터에 도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지오는 세실리아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려 깊은 선물을 결정하고 세실리아의 집에서 후회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품목을 선택했습니다. 경비원 신중하게 선택한 선물을 배달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세실리아는 선물을 아주 잘 배달했습니다. 경비원에게 그것을 차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오는 경비원이 차를 열고 트렌디한 선물이 담긴 상자를 창밖으로 바라보는 것을 세실리아가 지켜보는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클라라가 그런 텔레비전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클라라가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일주일 전에 구입할 완벽한 기회가 있었던 비싼 텔레비전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이후 클라라가 18주년 축하 행사에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세실리아 지금은 바쁘시겠지만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레리오, 아르투로, 안토니오 클라라가 세실리아를 초대했고 축하 행사를 기대하며 초대를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자신의 사무실을 가지고 인기 있는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주치의인 안토니오가 세실리아의 새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이틀 만에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세실리아는 그의 피곤한 눈을 알아차리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세실리아,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안토니오는 자신의 과거 실수와 사랑을 잃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안토니오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충격을 받아 자신이 태어난 상황과 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를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안토니오는 감정이 북받쳐 애원했고 세실리아는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를 밀어내 그녀는 마을 소문과 할머니의 말이 이 진실을 암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미는 아래 도착하여 앤토니오가 커튼봉을 걸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제이미와 앤토니오 사이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진행되고 세실리아와 제이미는 결국 세실리아가 출산 휴가를 가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곧 병원에서 일했으며 환자의 지인들이 조언을 구했고 출산 직전에 제이미는 임박한 모성에 대한 CC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이미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루로 탄생은 아버지와 남편의 지원으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실리아는 자신이 감히 추구할 수 없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세르지오는 집으로 차를 몰고 연설을 작성하는 내내 잘 나오지 않아서 다시 생각하기 위해 멈춰야 했습니다. 그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종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말해야 할 내용을 종이에 적기까지 했습니다. 집이 크게 변했습니다. 아이오경은 새 창문에 놀란 채 차에 앉아 있었고 게이츠는 이전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입구 옆에 있는 라일락 덤불뿐이었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것은 세실리아가 이 모든 복잡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지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랑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세실리아가 그를 빨리 잊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그를 사랑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에 접근하면서 서지오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가 오랫동안 버튼을 누른 초인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지만 서지오는 문 옆 벤치에 앉아 기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오는 상황을 고려하고 접근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이웃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세실리아를 찾고 계십니까? 이웃이 물었습니다. 예, 클레러. 서지오가 일어섰습니다. 안녕 클라라, 날 알아보지 못하겠어. 너일 리가 없어. 세르지오는 클라라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야 세르지오는 확인했다. 클라라가 입술을 오므려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세실리아와 얘기하고 싶었는데 세르지오가 대답한 건 아닌 것 같아. 클라라는 세실리아가 자신을 괴물 우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세실리아가 자신을 괴물 우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느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르지오는 그녀가 곧 여기에 올 것이라고 요구했고 클라라는 세실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시에 있습니다. 서지오는 그녀가 도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아파트를 임대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임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름답고 넓다는 클라라가 밝혔습니다. 세실리아가 동정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의 터질 뻔했습니다. 클라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세르지오가 요청한 그 집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세실리아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을 겁니다. 클라라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세실리아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르지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했어요. 클라라가 물은 것을 실제로 믿습니까? 저는 믿으라고 했는데 당신은 모르는 것 같아요. 티클레러 나 정말 그녀와 얘기해야 해. 시리오는 대화가 지겹다고 주장했고 그녀와 이야기를 하면 곧 도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러는 그 순간 도로에 2대의 자동차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서지오가 입을 열었고 놀랍게도 첫 번째 차가 1대였습니다. 튼튼한 검은색 지프와 두 번째 차는 처음처럼 흰색이었습니다. 두 차 모두 집 앞에 멈춰 섰고 어린 소년이 두 번째 차에서 뛰어내려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클라라 할머니가 소리쳤고 클라라는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소년 클라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남자가 첫 번째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은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세르지오의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남자가 클라라에게 다가와 꽃을 건네주며 세르지오가 그 선물은 축하를 위한 것이라고 알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한 소녀를 차에서 내리도록 도왔다. 세르지오는 그것이 세실리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거리에서 그녀를 만났다면 결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하고 급히 클라라를 안아주었다. 클라라 나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휴가 중이라 모든 일을 페타에게 맡기고 일주일 동안 쉬기로 했어요. 선모는 클라라를 외쳤습니다. 괜찮다고 웃었고 아르투로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세실리아 세르지오가 저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실리아가 세실리아에게 돌아서라고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미소를 그치고 전 남편에게 한 발짝 다가가 왜 여기에 왔습니까? 그녀는 그녀에게 날카로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서지오는 그들의 회의가 이렇게 시작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당황했습니다. 이제 세실리아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스턴이 대답했습니다. 산드라한테 얘기해야 하나? 그녀가 날 쫓아내서 세르지오는 거의 혀를 깨물 정도로 무뚝뚝하게 말을 했고 그는 내가 혼자 떠났다고 말한 것을 후회했고 당신은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떠났습니다. 세실리아는 실수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웃었습니다. 에슬라가 널 쫓아냈어. 넌 나한테 오기로 했어. 안 돼. 세실리아 넌 틀렸어. 서지오는 세실리아가 그를 빨리 읽어내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어. 그는 두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들의 표정은 우호적이지 않았어. 그냥 우리가 그런 줄 알았어. 모든 게 너무 좋았어.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 어쩌면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지오는 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청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녀의 손가락에 있는 약혼 반지를 가리키며 서지오 나는 당신이 여기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놀랐습니다. 5년 전처럼 여기 앉아서 당신을 기다리며 내 여행 가방을 들고 울고 있을 텐데 당신은 나에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떠났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더니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타나 아르투로가 세실리아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이 남자. 엄마는 완전 낯선 사람이야. 방금 혼란스러워서 지금 떠난다. 세실리아는 아들이 손을 잡고 문 뒤로 사라졌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클라라는 뒤에 남아 세르지오가 엉뚱하다고 느낀 상황을 관찰했지만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아들을 입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서지오가 그 상황에서 돈을 빼내려고 말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서지오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펀치가 그의 뺨을 쳤고 그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그 남자가 몸을 숙이고 경고했어요. 만약 당신이 다시 나타나면 내가 당신을 땅에 묻어줄게요. 안토니오 나이 많은 남자가 싱긋 웃으며 덧붙이고 클라라도 웃으며 합류하도록 도와주고 삽은 내가 갖고 있어요. 서지오는 조용히 일어나 바지를 털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의 뺨은 밝게 타오르고 있었고 멍이 들었음을 알리고 나중에 차를 몰고 가면서 부상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길을 건너는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도시에 도착하면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잔디와 흙을 밟으며 강제로 가속했지만 돈이 부족하고 이틀 동안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에 2일 후에야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세실리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돈이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인 것처럼